저희가 이번에 공약으로 앞세운 개경 캠퍼스 교류학대에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찾아가는 야식 배부, 그리고 개경 캠퍼스 제휴업체 확대 등과 개경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축제, 청맥제에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을 통해 학우분들의 복지를 위해 힘을 쓸 예정입니다. 더불어 학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우분들과 소통을 통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재정보 시스템 모바일의 지원이라는 공약은 학교 측에 확인해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인재정보 시스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약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약은 외부 업체가 아닌 학교 소속 부서로 학교 측 모든 인터넷과 사이트를 관리하는 부서와 컨택을 해 진행하는 것으로 정보 보안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서 보안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특히나 성적과 같이 여러 개인정보가 엮여 있는 거다 보니까 더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엮여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또 확인해봐야 돼서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학교 측에 처음 건의를 해드렸을 때 올해 안으로는 무조건 이행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안으로는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단체 통장 개설은 법인으로 보낸 단체로 총 동창회, 소규모 아파트 관리비 정산 등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회비 통장은 학생 임원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개설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자체 위험금에 있어서 전년도 통장에서 그 다음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새로운 통장이 매년 개설되기 때문에 과거 예산 집행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를 법인으로 보낸 단체에 등록한다면 매년 계좌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형식으로 통장의 명의만 바뀌게 되어 과거 통장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과거의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 1층 로비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도서관이 20, 밤 10시에 폐쇄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학우분들이 24시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열람실 로비에도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이전 학생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 동명이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총학생회실로 택배를 시킨 학우분의 총학생회 택배 수령 목록에 자신의 학과, 성함, 그리고 운송장 번호들을 대조한 뒤 총학생 상주 인원의 확인하에 택배 수령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시험기간 단기 숙박 운영 공약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공약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통학하시는 학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다 보시면은 조금 잠자리가 부족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불편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신의 총학선보는 학교와 고시대가 제휴를 맺어서 저렴한 가격에 숙박하실 수 있도록 도입한 공약입니다. 시험 기간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을 받은 다음 시험 기간 일주일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업체와 미리 컨택해본 결과 최소 30명이 수용될 수 있는 방을 확보해 두었고, 추후 당선이 된다면은 업체와 논의해서 더 많은 학우분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을 보시면 예비군 참여 학생 조직 사업 및 버스 운행 증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으로는 예비군 참여 남학우분들께 버스를 타시는 학우분들을 한해서 아침 조식을 지원하는 것인데, 샌드위치 혹은 김밥 등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버스에 탑승하시면 버스에서 배부해드리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해서 가는 학우분들의 시간을 저희가 모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학우분들은 실물 음식이 아닌 모바일 쿠폰이나 그런 식으로 식사를 대령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것이고요. 네, 저희가 그리고 1, 2, 3차로 나눠서 가는 학우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논의를 해봤는데,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께서 누릴 수 있도록 논의를 통해서 다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 자취방 이사도우미 공약에 대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학우분들이 짐을 옮겨두면 저희 총학 선본 인원이 집까지 짐을 옮겨드리는 형식으로 이사를 돕는 공약이고, 이제 만약에 차차가 없거나 하는 학우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학교 관리가 트러블 물어보거나 해서 최대한 모든 학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저희가 이사 도우미로 이제 자원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학기 중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택배 공약에 있어서는 일단 학우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해서 이제 유제품이나 이런 좀 유통기한 있는 제품들은 이제 저희가 안 받는 식으로 애초에 공지를 할 생각이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우 30명이 모두 일주일 동안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닌 총 30개의 방을 이용하여서 학우분들이 1박 단위로 신청을 하는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예산을 이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하게 숙박을 도와드리는 공약이어서 제휴를 맺어서 1박에 5,000원 이런 식으로 학우분들이 조금 부담 없이 숙박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든 공약입니다. 일단 저희가 애초에 내세운 공약은 예비군 학생들에 있어서 이제 수업 불참으로 인해 결강 자료를 의무 공개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냈었는데 이제 여학우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생리분결에 있어서 좀 결강 자료나 이런 의무 공개에 있어서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후 논의 후 이제 여학우분들의 결강 자료도 의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래카메라와 같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게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앞에 묵으셨던 학우분이 퇴실을 하시면은 그냥 바로 곧장 다음 학우분이 입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총학 인원이 들어가서 총학 3분 인원이 들어가서 조금 뭐 몰래카메라 같이 뭔가 좀 안전에 우려되는 게 없는지 방을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입시를 시킬 것이고요. 그 남녀 혼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1인 1실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서 지키지 않아서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미리 명시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동아리 박람회 그리고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일빛강 광장에 계단식 의자를 조성할 생각이고 조금 예시를 들자면 A동 D 노천광장 그리고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등을 모티브해서 돌계단을 무너뜨려 계단식 의자를 조성할 것입니다. A동이 노천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단대 같이 A동을 사용하지 않는 학우분들은 아무래도 발걸음이 닿지 않아서 이용률이 적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늘비강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박람회 버스킹 공연이나 축제 당시에 열리는 축제 공연 같이 무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이용률이 좀 높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공약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월 각동 몰래카메라 점검을 공약으로 내신 이유는 각동 화장실 앞에 몰래카메라 체크리스트를 부착해둔 다음 매월 날짜를 정해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점검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식은 저희 총학생의 실에 카메라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녁 시간에 불 꺼진 시간에 화장실을 들어가서 그 이후에 카메라를 비춰보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비춰보면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 불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몰래카메라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양력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끝까지 임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양력이 기재될 수 없게끔 중선이실에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양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요. 저희가 진신총학생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사태가 학교에서 구두경로 조치가 내려졌고 현 총학생 회장님께서 사과문을 작성하셔서 사건은 종결이 됐으나 어찌됐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총학생 회장님과 긴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체 방식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이제 선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약을 준비하면서 이제 학교 충북과 과장님과 컨택을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방학 중에 이제 학교 업체와 컨택을 해서 이제 방학 중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제휴업체 활성화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휴업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약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휴업체 활성화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저도 앞서서 포스 공과대학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를 봤습니다. 포스 공과대학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 물품은 크록스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당신의 선보에서 내려온 공약은 생필품 공동구매로 이제 학우분들 기숙사생이나 자취생 같은 경우에는 좀 휴지나 뭐 세제 이런 게 생필품이 조금 소량이 필요한데 대량으로 구매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품의 경우 수요조사를 시행해 학우분들이 필요한 물품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도 많은 학우분들이 크록스를 원하신다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최대한 많은 업체를 컨택해서 학우분들이 조금 차질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리셋 총학생회가 총학생회와 진심 총학생회는 화면이 다른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셋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남우현 총학생회장님께서 직무유기로 인해 본인께서 직접 사퇴를 하신 거였고요. 진심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구두 경고 조치로 징계가 내려왔고 총학생회장님께서 사과문을 작성하셨고 학교 측에서 이거는 사퇴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종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총학생회의 케이스는 전혀 다른 케이스고요. 저희 정부모님과 저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나름의 책임감이 있어서 진심 내에서 재정국이 맡은 공약을 다 이행하고 나오는 것이 그래도 나름의 책임감이 가진 행동이 아닐까 싶어서 맡은 일을 다 수행하고 나서야 진심 총학생회에서 사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총학생 회장님은 학교에서 이미 이 키보드 사태에 대해서는 사임할 문제가 아니라고 구두경고 조치를 내리셨기 때문에 저희도 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같은 국장으로서 총학생 국장은 단대 회장급만큼이나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주운전 관련해서 논란이 생겼을 때 저희 수요국장님과 함께 따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너네가 빨리 입장 표명을 하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당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 후보님과 저는 컨디션 난조로 먼저 기가를 했었고 추후 미디어 센터에서 기사가 올라온 뒤에 사태를 인지했습니다. 현 총학생 회장과 부장님의 킥보드 운전 및 헬멧 미착용 2인 동반 이상 탑승은 잘못임이 맞고요. 정 후보님과 저 역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당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리지는 못했으나 추후 이에 대해 현 총학생 회장님과 국장님께 잘못임을 인정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받게 될 질타는 달게 받아야 할 것이며 이제 확실하게 입장문이나 사과문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앙운영위원회와 학대운영위원회 그리고 저희 내부 학생회 회의록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고 지금 진심 총학생회에서는 열린 학생회실에 지금 회의록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어떻게 확인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회의록에 있어서는 다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심 총학생회는 소통수단 중 하나인 에브리타임 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익명성이 잘 활용하면 입증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공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와 부후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진심 총학생회 내부 인원들의 의견이 모여 에타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브리타임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저희 당신의 선보는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는 걸로 얘기를 나눴고 이제 공약으로 SNS 창구 활성화 및 확대를 공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공약을 준비하면서 학교 교직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공약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공약이 가능한 것이냐 여쭤봤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완충이라는 업체 컨택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 완충이 업체를 예를 들자면은 지하철에 가보시면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업체 컨택을 해본 결과 설치 비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설치를 해주시겠다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설치 비용이 따로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보조 배터리의 경우는
돈을 내고 학우분들께서 빌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실이 되면 학우분이 반납을 하지 않으면 학우분께 연체비가 돌아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우분들께 책임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글로컬 30 선정 사업에 있어서 저와 부후보는 학생 대표로 글로컬 사업 간담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포함될 사안들이 있어서 목소리를 내었고, 그리고 인제대학교가 글로컬 30 사업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글로컬에 떨어짐으로써 내년에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가 총학생의 선보로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 회장님들과 학생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를 기반으로 글로컬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보완할 사항과 그리고 학우분들의 설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또 글로컬 대학 30 선정 기준에 있는 기준 중 하나인 지역과의 화합을 위해 인근에 있는 김해대, 가야대 총학생과 협력하여 세계대학 연합 행사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김해대, 가야대 총학생회와 협력해서 세계대학 연합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우선 세계대학이 합쳐지면 그만큼 예산도 3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대, 가야대 모든 인근 지역 대학인 만큼 김해시청에 컨택을 해서 이제 김해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김해시청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금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개최된 학교 총장 입후보자 간담회에 참가하여 축제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민환 총장님과 함께 총장님께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그리고 과학생회 등 여러 자치기구가 적은 예산으로 정말 힘든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저희 복지 기금을 좀 늘려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고 지금 현 총장님께서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순위는 저희 대표 공약인 도서관 모임 보조 배터리 대형 설치, 그리고 시험기간 단기 숙박 운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치회비 예산이나 복지기금 예산 등에 있어서 제가 방금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더 나아질 이제 예산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공약들은 다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총무과 과장님과 컨택을 했을 때 저희 지금 학교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확답을 받아봤습니다. 추가로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학교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제가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예산 문제를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이제 면접장 단위와 재질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교내 또는 외부 건설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측정하는 게 어려워서 현재는 정확한 예산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학우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꾸준히 건의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 진심 총학생회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저랑 부후보님은 계속 논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직전에 나오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심에서 맡았던 업무들을 다 이행하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사임이 좀 늦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구두경보 조치가 내려져서 이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임무를 다하고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보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건 저희 정후보님과 저 역시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SNS 창구 활성화 및 확대라는 공약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번 축제가 전체적으로 미흡했던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축제 시작하기 전에 연예인 섭외할 때에는 편성된 예산에 맞게 입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거는 학교 예산 편성이 연예인 섭외 비용에 있어서 올해는 복지기금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현 총학생회장님과 총학생회장님을 비롯한 진심위원들은 자치회비 700만 원 더 들여서 학우분들이 조금이나 만족할 수 있는 연예인 섭외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우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연예인들을 섭외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 후보님께서는 이번 이 문제점을 가지고
총장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축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 편성을 더 늘려오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행사를 기획해서 학우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글로컬 사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참여하였는데요. 말씀해주신 학우분께서 함께 들어간 간담회는 첫 번째 간담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학과와 약간 좀 대외 비용으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구체화되지 않은 글로컬 사업에 있어서 반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글로컬 사업 간담회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생각해본 결과 글로컬 사업이 지정이 된다면은 학교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올해 봤을 때 인제대학교가 명성을 높일 수 있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 당선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글로컬 사업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제대 글로컬 30대학 사업에 있어서 이제 저희 인제대학교가 향후 이제 몇 년 동안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년 동안 1,000억을 받는 사업이고,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5년 동안 1,000억을 줄 사업이어서 이게 반대를 하신다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제 총장님이나 이제 기타 선생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런 부분이 불만이다,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겠냐라는 의견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약을 인덕지 내리막길 미끄럼 방지 밀집 단열재 설치라고 해둔 것은 인덕재가 아시다시피 경사가 정말 심해서 겨울철에 길이 얼면은 미끄럼 사고로 학우분들이 안전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특히 안전으로 좀 위험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가지고 온 공약인데요. 말씀해주신 인정관은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인정관 역시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 밀집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D동에 보시면은 설치된 밀집 단열재 역시 현재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후의 유지 기간이 좀 괜찮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 후 유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이제 축제 진행할 때 단과대학 학생회분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돌아가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감정이 상하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번 당신의 성분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은 학생복지위원회와 추후 다른 학생 자치기구 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금 함께 축제를 협업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다음에 조금 더 인원을 꾸리고 축제를 기획할 예정이고요. 혹여나 만약에 학복이나 동년 이런 단체 기구들이 협조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단과대학 분들께 한번 좀 인원을 지원을 요청하되 원하시는 좀 혜택을 여쭤보고, 왜냐하면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러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체육대회 진행함으로써 이제 참가 인원 부족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큰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이제 저희는 내년에 기획한 것이 총 MT를 기획했습니다. 총 MT를 기획했는데 이 이유가 아무래도 총체육대회는 공연이 나오지 않다 보니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학우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당선이 된다면 총MT와 같이 모든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택배 대리 수령에 공약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은 기숙사에 사는 학우분들의 택배 도난 우려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고, 또 꼭 받아야 하는 택배인데도 수령할 상황이 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도입한 공약인데요. 저희가 미리, 정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일단 고지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주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택배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미리 고지를 해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좀 성화물이랑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모든 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할 것이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방치해서 학우분께 알아서 입술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닌 저희 중학생 인원이 상주를 해서 어떻게 좀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것이며, 저희가 아무래도 고지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하지만 중학생 인원이 상주를 해서 어떻게든 문제가 좀 방지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